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코비드 백신 중에 얀센을 접종했을 때 혈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혈전 부작용은 얀센을 접종했을 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지만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는 부작용입니다.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이런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경고 문구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얀센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백신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내가 맞는 그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무엇인지 주로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정말 만에 하나 부작용이 나한테 나타났을 때 상황을 예측하고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얀센에서 나타나는 혈전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인지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얀센에서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혈전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혈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혈액이 응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응고가 된다는 것은 피가 젤리처럼 굳는 걸 말해요. 쉬운 예를 들면 어디 다치거나 베었을 때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면 몸이 반응을 해서 피를 응고시키고 그 부위에 출혈을 막습니다. 혈전증은 피 응고가 혈관 안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트롬보시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관에서는 피가 잘 순환되어야 하는데 혈관 안에 피가 응고되어서 그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혈전증이 생긴 장기 위치와 혈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나는 혈전증은 다른 일반적으로 생기는 혈전증과는 다르게 특이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 두 가지를 잘 알아두면 증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전증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얀센 접종 후에 생기는 혈전증은 보통 혈전증이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생깁니다. 처음 케이스들을 발견했을 때 혈전증이 생긴 부위는 뇌 정맥동이었습니다. 이곳은 혈전증이 잘 생기지 않는 부위였어요. 그래서 명칭을 해서 뇌 정맥동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정맥동은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혈관인 뇌정맥에 응고가 생겨서 뇌혈관을 막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뇌의 여러 기능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CVST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뇌정맥동에서 혈전증이 나타나서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난 다른 혈전증 케이스를 보니까 꼭 뇌정맥동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들, 폐동맥, 내장정맥, 하지정맥, 상지정맥 등에도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위는 보통 혈전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을 보면 증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에 혈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혈액이 응고가 되어서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타이레놀이나 통증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또 예를 들면 하지정맥이나 상지정맥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다리가 붓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나는 혈전증 특징 두 번째는요. 혈전증과 함께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혈소판의 정상 수치는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에서 45만 개인데요.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수치가 혈전증이 생겼을 때 감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얀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혈전증은 이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5월 7일 2021년 기준으로 얀센 접종 후에 혈전증 부작용이 나타났던 28명이 모두 다 혈소판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10만 개에서 15만 개 사이였고요. 6명이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 28명 중에 18명은 혈소판 수치가 5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면역세포가 혈소판을 공격해서 혈소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 혈전증이 혈소판이 감소되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고 말하고 줄여서 TT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나는 혈전증의 특이한 점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1번은 보통 혈전증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혈전증이 나타난다는 거. 2번, 혈전증과 함께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얀센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미리 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한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통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이고 보통 며칠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심한 두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과 함께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혹은 호흡 곤란이 오고 흉통 혹은 지속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팔,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쉽게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접종 후 4일부터 4주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발병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주로 백신 접종 후에 1, 2주 사이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젊은 여성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가장 위험한 연령대는 30세에서 39세입니다. 미국에서는 5월 7일 기준으로 거의 900만 명의 사람이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 중에서 28케이스에서 혈전증이 나타났습니다. 이 혈전증이 오직 젊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던 건 아니고요. 연령대도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남성에게도 조금 나타나기는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중에 원한다면 그리고 초이스가 있으시다면 다른 백신 종류인 파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자나 모더나에서는 이 혈전증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얀센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심각할 수 있는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드물긴 하지만 얀센 접종 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본 의심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꼭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